때는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아침 8시 55분.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 여기 그 인천 남동공단인데요. 길에 누가 그 가방을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걸 제가 열어봤더니 이게 벌건 게 이게 어머 피 같은데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보이고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요. 신고자는 그걸 어쩌다가 발견한 거죠? 공단 내에 있는 한 공장에 직원분이셨는데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여행 가방 하나가 정그러니 놓여 있더랍니다. 아, 여행가 봐. 누가 버린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새 것처럼 보여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다가 급히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새 가방 안에 사람을 머리를 넣고 유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열었을 때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유, 전혀 생각 못했죠. 기괴하다. 하필 왜 눈에 딱 들어왔을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요, 아마 이 신고자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신고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머. 너무 버젓이 그냥 저렇게. 숨겨놓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주차선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자가 아이이거나 아니면 체구가 상당히 작은 여성이었을까요? 글쎄, 성인 남자가 그럴 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방의 높이는 90cm 정도 됐고요. 신고자가 이미 가방을 열고 가방에 담겨있던 걸 살짝 뜯어본 상태라 내부가 조금 보였는데요. 비닐봉지 속에 피가 잔뜩 묻어있고 그 사이 머리카락이 보였는데 드문드문 새치가 있었습니다. 가방 높이가 90cm면 성인 키의 뭐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온전하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높이가 90이니까 혹시 절반 토막 살인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네. 시신이 어떤 상태였어요?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을 서둘러서 일단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방을 완전히 개방한 순간 형사님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왜? 시신이 뭐 좀 많이 이상했나? 빨간색 부직포로 감싸고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노건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벗겨냈더니 그 안에 부직포가 한 장 더 쌓여 있었고요. 그 안에 또 비닐로 한 겹 더 쌓여 있었는데 전부 제거해 보니까 알몸 상태인 남성의 시신이 상반신만 들어 있었습니다. 알몸이 골반 아래 허벅지 양쪽이 잘려나가 있었고요. 사인은요? 치명상은 등과 목이었습니다. 특히 칼이 등을 관통하면서 간이 손상됐던 걸로 확인됐고요. 칼날의 길이는 약 15cm 정도로 폭이 좁은 모양으로 추정됐는데요. 26군데나 발견됐는데 그중에 방어흔은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26군데를 찔렀다고요? 방어운도 한 번이었다고 하니까 딱 한 번 이렇게 왼손에 딱이 한 번 막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등에 칼날이 꽂힌 각도로 봤을 때 피해 남성이 서 있을 때 찔린 게 아니라 1차 공격을 당한 후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로 칼을 휘두른 걸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공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에 둘 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 근데 이제 아까 간이 손상될 정도로 칼이 깊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센 뭐 성인 남성일 것 같은데. 저희도 범인이 체격 좋은 남성이 아닐까 추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을 둘둘 말고 있던 빨간색 부직포에서
50cm 정도 되는 긴 생머리카락이 몇 가닥 발견됐습니다. 어머. 부러진 손톱 일부분도 나왔고요. 근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성인 남성을 살해를 하고 토막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단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피해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수사팀에서는 많이 열어놔야 되겠죠. 아니면 범인이 남녀 2인조일 수도 있고 범인이. 이게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러게요. 혹시 피해자 신원은 바로 확인됐나요? 부패가 막 진행된 상태이긴 했는데 손가락 지부는 멀쩡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었고요. 공단 지역에서 일을 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방 속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남성을요,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 최 씨는요, 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에요,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 4일 전에. 어머. 4일이나 지났구나. 근데 신고는 누가 한 거죠? 아내가 신고를 했는데요. 관할서인 인천 서구경찰서에 5월 27일에 접수돼 있었습니다. 전날인 26일에 남편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고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갔는데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다음 날까지 집에 안 돌아오자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119에 위치 조회를 요청해놨는데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파주로 확인됐습니다. 파주. 살고 있는 곳은 인천 서구고 시신은 지금 인천 남동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갑자기 파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언제였어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늦지 않게 집으로 가겠다는 문자가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질 않아서 밤 11시 23분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했고요. 이후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남편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 씨 차는 찾았나요? 네, 실종 신고 다음 날 관할서에서 차를 찾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서부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최 씨의 최종 기지국을 확인해서 차를 찾았는데요.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 공용 주차장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두산 안에 있는 통일 전망대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전망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공영주차장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변에 식당이랑 숙박업소들이 있긴 한데 굳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만한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가 발견된 겁니다. 이상하네. 일단은 그러면 차 안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요. 누군가 뒤지거나 혈흔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는 겁니다. 최 씨가 집에서부터 출발한 게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한참을 가다가 자유로 표지판이 보이고 얼마 가지 않아 블랙박스 전원을 자기가 직접 끄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그 이후에 뭘 했는지 그 사이에 누굴 만났는지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 형사님이 이 공단에 설치된 CCTV를 샅샅이 뒤져서 범인의 꼬리를 잡아냅니다. 어머. 범인의 꼬리를? 그럼 CCTV에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가방이 버려진 곳에서 4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CCTV가 한 대가 있었는데요. 가방이 버려져 있던 담벼락 쪽을 비추고 있긴 했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그냥 시커먼 화면만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0일 밤 11시 56분경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오는데 담벼락 앞에 차를 세우더니 한참을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한 7분가량 멈춰 있었던 것 같고요. 7분 동안 있었으면 누군가 보였을 텐데 CCTV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CCTV가 있는 방향으로 역반사되는 바람에 그 차에서 누가 내렸는지 몇 명이 움직였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아깝다.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가방을 버리고 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모양과 각도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따라 역추적을 해봤더니 8분 전에 이미 한 번 더 그 담벼락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
아마도 공단을 돌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담벼락 아래에 가방을 버리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장소를 찾고 있었구나. 아, 밤에 공단을 돌아다녔으니까 뭔가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거나 하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네요. 아 근데 이 형사님이 결정적인 걸 찾아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차량 번호판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 차를 역추적하다 보니 어떤 CCTV에 차량 옆면이 또렷하게 찍힌 게 있었는데 가로로 길게 라인이 세 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국산차는 차체며 차량 번호판 위에 그릴이랑 헤드라이트 모양만 봐도 딱 찾아내는데 이 차는 한 번도 못 본 차였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아니다, 외제차다 싶어서 당시 수입 차량을 전부 뽑아 비슷한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차였는데요? 크라이 제블링 차량이었는데요. 제가 수입차 전문 수리업체에 가서 CCTV 사진을 보여줬더니 제가 추정한 차량이 맞다고 했습니다. 오. 색상은 은색이었고 운전석 쪽 바퀴 윗부분인 휀다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형사님이 은색 외제차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 건지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 임 형사님은 최 씨 차가 발견된 파주 인근의 CCTV를 모두 확보합니다. 그래서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도로 CCTV에 최 씨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잡혔습니다. 그 시각이 26일 오후 3시 51분경이었고요. 그 후로 최 씨 차는 계속 움직임이 없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최 씨 차가 주차되어 있던 방향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15분쯤 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아, 뭐지? 1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나서? 거기다가 15분 후에 다시 되돌아 나왔다는 건 그냥 뭐 15분 사이에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차량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때 주엽이가 차종을 측정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사망한 최 씨의 통화 내역들을 쭉 뽑아놨었거든요. 자주 통화했던 사람부터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들까지 차적 조회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동일한 차종의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차량이 번호판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어머. 시신을 유기했던 그 외제차가 은색. 그러면 그 은색 외제차 차주가 누군가요?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요, 자신의 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두고 은색 외제차로 옮겨 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이 은색 외제차의 이동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차가 멈춰선 곳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어? 은색. 은색. 위에 핸다 좀 찌그러져 있고요. 어? 조석에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운전석 열린다. 어? 완전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머리. 이게 뭐죠? 지금 어깨 동무를 하는 거 보면 이거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요? 둘이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로 보이는데? 저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최 씨가 맞나요? 네, 최 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인상착의와 같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안 좋게 가는데 둘이 쎄한데요? 어깨 동무를 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들어간 곳은 무인텔이었습니다. 모텔이요? 어머, 그럼 저기가 모텔 주차장이에요? 네, 입대실을 프론트에서 사람이 받는 곳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기계로 결제하고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내연 관계인가 의심도 됐는데 이상했던 건 두 사람이 무인 텔에 들어간 당일에 처음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왜요? 뭐 그런 조건 만남, 이 채팅이나 이런 걸로 만난 뭐 그런 건가요? 성매매? 그런 거죠. 게다가 그런 건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공격의 형태를 보면 또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무리 조직이라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토막을 낼 정도로. 아니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요? 아, 그렇지. 두 사람이 입실한 지 1시간쯤 뒤에 최 씨가 혼자 모텔 주차장으로 나오더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정 봉지를 들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을 뒤졌더니 소주와 맥주를 구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모텔로 다시 들어간 시각이 저녁 6시 42분경이었고요. 근데 최 씨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갈 때 여성이 몰래 뒤따라 나와서는 차를 탈 것처럼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으면서 남성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모텔을 나오긴 나왔나요? 네, 날이 밝자 나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경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온 거잖아, 네, 지금. 나왔네요. 어? 그냥 가네? 혼자? 최 씨 없잖아요, 최 씨. 근데 이 차가 다시 들어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 7시 12분이네, 찍힌 거는. 그러니까 정오쯤에 나가서 거의 밤이 돼서 7시간 만에. 뭘 손에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짐을? 그러네요? 이게 문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최 씨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이틀 문이 동안. 여기밖에 없으면 최 씨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출입구는 주차장밖에 없었는데 남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여자가 다시 모텔로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컴컴하네. 뭐야? 저 검정색 가방? 가방? 저거 그 이민 가방이잖아요. 남동 공단에서 발견됐던 그 가방. 이거 똑같은 가방 맞네. 옷을 완전 바꿔 입었다. 머리도 묶었잖아, 지금. 묶은 거 맞죠? 머리도 이렇게 틀어 올려서 묶었어요. 뭐야, 그러면? 나가서 가방을 사갖고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런가? 이 입실 3일차잖아요. 7시 55분. 어머! 야, 저기 다 맞네. 진짜 이거 실었네. 저기 지금 시시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가볍게 들고 왔잖아요. 지금 네. 이제 실이 담겨 있으니까 무겁게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부직포. 부직포. 혼자 가는데? 와, 이거 그까지 혼자네요? 이거 참. 아니, 3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 한 명도? 진짜 저 여자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 최 씨랑 들어갔다가 이유는 저 여자만 움직였습니다. 3일 동안 저 모텔에 묵으면서 살해하고 토막내고 다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만 따져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명상을 노려서 첫 공격을 했다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된 공격이 이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뭐 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다시 들어왔을 때 준비물 다 챙겨와서 거의 13시간을 혼자 토막내고 치우고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자창이 26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통화라 그랬어. 처음 통화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 씨를 토막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이 여성을요,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요, 김 씨의 기지국 위치를 파악하고요, 바로 김 씨가 살고 있는 파주로 달려갑니다.
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저희가 움직이는 사이에 외출을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김 씨가 없는 틈을 타서 CCTV부터 뒤졌습니다. 시신을 유기할 때 도와준 공범이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해 본 건데 예.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김 씨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차를 찾아서 내부를 봤더니 뒷좌석에 물건이 한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이삿짐 옮길 때 쓰는 수레가 반으로 접혀 있었고 그 옆에 검은 비닐봉투엔 뭔가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엔 혈흔 자국도 보였고요. 그래, 차 뒷좌석에 가방을 실었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증거가 충분한 것 같은데 김 씨가 김 씨 체포했나요? 네, 저녁 8시쯤 김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대기하고 있었더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서 본인이 맞냐 물어봤더니 맞다. 형사님들이 여길 왜 오신 거냐? 이러면서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황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아, 이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증거를 못 찾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증거는요 아주 확실하게 김 씨 손에 있었습니다. 김 씨 왼쪽 가운데 손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그럼 피해자의 하반신은 찾았나요? 김 씨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농수로에서 찾았는데요. 하반신에도 자창이 15군데나 나왔습니다. 하반신에도요? 야, 이거. 아니 아까 그 상체만큼은 26번인 거예요? 네. 그럼 총 41군데를 지금. 야, 그리고 토막까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우, 뒷골 땡겨. 아 진짜. 아니, 대체 왜 그랬답니까? 난 나쁜 놈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SNS로 먼저 친구 신청을 한 것도 사망한 최 씨라고 했고요. 호기심에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최 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갔는데 그게 무인텔이었고 자기인 처음 가보는 곳이라 도망을 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요? 협박에 강간을 했다고? 아니, 우리 들어갈 때 CCTV 봤잖아요. 가정하게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강제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우발적이었다는 얘긴데 칼은 어디서 난 거랍니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가방에 넣고 다닌 호신용 칼을 꺼내 찌른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호신용 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참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또 뭐 자기가 정말 위협을 당해서 살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다라고 백보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격의 횟수로 본다면 이건 뭐 제압이나 도피가 아니고 아주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찾은 증거물 중에 범행에 사용됐던 걸로 추정되는 칼을 찾았는데 회칼이었고요. 손잡이까지 해서 30cm였습니다. 손잡이에 검정 테이프도 감겨 있었고요. 발뺌에도 소용없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김 씨 전화를 복구해 봤더니 SNS로 먼저 접근한 것도 김 씨였습니다. 핸드백에서는 최 씨 명의의 체크카드 2장과 신용카드 2장, 전기톱을 구입한 영수증도 있었고요.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전기톱이 뒷좌석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사람의 살점이 있어서 검사를 맡겼는데 사망한 최 씨와 김 씨 DNA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아우. 잔인하다. 야, 정통 상상도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사서 사람 토막을 내?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그 무이텔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면 방 전체가 난리가 났을 건데. 왜냐면 이 소리가 네. 전기톱이면 소리도 나고. 아마 그 장소에 흔적이 엄청 남았을 거예요. 야, 그렇지. 네. 정말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심지어 과수팀이 갔을 때도 그 방에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들이 나올 때까지 모두 다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에 지금 13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진짜 말끔하게 치웠을까요? 그 바닥이랑 벽이 온통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물 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
루미놀을 뿌렸더니 거실과 화장실이 모두 파랗게 반짝였습니다. 근데 이 범인 김 씨는 정말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아까 그 무인텔을 지금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간 곳이 범행 흔적을 지우기 좋은 조건에 벽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김 씨 입장에서는 혈흔이 비산되거나 이랬을 때 인멸하기 쉬운 이런 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렇지. 맞습니다. 이미 다녀갔었습니다. 아? 김 씨가 체포됐을 때 자기 직업이 피아노 강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무직이었고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중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대부분 조건 만남을 했던 남성이었고요. 몇 차례 김 씨와 만났던 남성에게 확인해 봤더니 그 남성도 같은 무인텔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시신을 유기하러 간 날에도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유기하러 갈 때도 이미 그 최 씨를 살해하고 나서 유기하러 간 그날도 다른 남성과 조건 만남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야, 이거는 조건 만남이 아니라 이건 범행 대상자 물색하러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증거까지 다 나온 마당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1년가량 차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반장님.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랬는지 여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야? 운전도 안 했다. 주차장에 들어오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게 다 찍혔는데 자기는 1년 동안 차 운행 안 했다?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요. 하반신을 유기했던 농수에서는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이끌려서 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쁜 자들이 많잖아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백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진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다중인격이나 뭐 정신장애 이런 거 주장하려는 의도가 그렇죠. 상당히 약간 많이 그 보이는 네. 제정신이 아닌 척 연기하는 것 같죠.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소리가 났다. 이게 뭔 소리야? 그 조사받는 내내 증거 사진들을 보고 중간중간 얼굴을 양손으로 반을 가리고 웃기도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거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하는 거네. 그거 주장하려고 하는 것 완전 같아요. 이상한 짓 하네. 김 씨가 내뱉은 말들은 모두 어설픈 연기로 드러납니다. 체포 다음 날 사망한 최 씨의 금융 내역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27일부터 그 무인텔에서 시신을 갖고 나온 다음 날 29일까지 이 3일 동안 김 씨가 최 씨 카드로 2,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야, 그랬구나. 2,100만 원을요? 야, 뭘 사려고 했던 거야? 그러게요? 주로 금은방을 찾았더라고요. 24K 순금으로 된 열쇠를 구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 금은방에서 400만 원, 2시간 뒤 다시 와서 57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6차례나 추가로 결제를 하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안 사겠다면서 도망치듯 나갔다고 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취소시켜서 실제로 승인된 건 2,100만 원 중 76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차는 어떻게 몰고 다녔대요? 외제차를 또? 차값도 못 내고 있었고요. 대출도 5천만 원 가량 있었는데 이자도 못 내 빚독촉을 받는 데다 몇 달치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돼 수십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그런데도 집안 서랍에서는 뜯지도 않은 명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자 죗값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런데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게 처음 본 사람을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죽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한 게 더 열받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마치 정신 이상이 있고 심신이 미약한 것처럼 주장하려고 막 계속 시나리오 썼던 게 너무 이거 야비하고 얄팍하고. 진짜 인간의 간사함의 끝을 보여준다. 진짜. 그러니까.